안녕하세요. 조모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먹거나 바르면 약이 되는 먹거리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자연의 약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소금은 무좀에 좋습니다. 식염수를 만들어서 오븐에서 10분 동안 발을 담궈 놓으면 곰팡이가 싫어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었거나 찰과상을 입었을 땐 꿀을 바르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꿀에는 강력한 상처 치료 기능이 3가지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습기를 흡수하고 세균을 죽이고 또 이 꿀이 마르게 되면 자연 붕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검버섯에는 레몬을 슬라이스해서 올려두면 좋고요. 생강은 멀미나 배탈, 입덧 같은 위 쪽에 좀 안 좋은 것들을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유는 불안감을 잠재우면서 잠들기 좋은 기분을 만들어준다고 하고요. 굳은 살이나 티눈에는 국화차가 좋다고 하네요. 우리 증시에는 좀 약이 없을까요? 오늘 세 분 카운슬러에게 처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동훈 전문가님. 예. 주식시장에 약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또 조정이 약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약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식시장에서 지금 약이란 지금 이제 제가 어떤 약을 드린다든지 처방을 드린다라는 것은 다른 내용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은 오히려 그 부분이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그 증권업종이라든지 일부 업종들이 오늘 조정폭 이상으로 상당히 이제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개인과 마찬가지로 심리에 좀 휩쓸리는 그런 장이 오늘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유동성장이 끝났다라고 판단한다라면은 대우증권 오늘 11%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빠지는 게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데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2분기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열심히 이제 공부했다라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인석 전문가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참 많이 올랐는데 또 작년 보면은 4월 정도의 고점을 찍고 추세를 완전히 또 이탈해 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몇 년 만에 박스권을 돌파했잖아요. 이런 돌파한 수준이 안착이 되면서 주식시장 앞으로 코스닥 비롯해서 잘 흘러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장입니다. 수익 내기 어려운 장이고요. 특히 그동안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1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대형주들 쪽의 반등도 어느 정도 나오다가 오늘 일제히 다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시장이 다 동반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시장으로 가야 되느냐보다는 치우치지 않고요. 실적이나 또는 업황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수상으로 보면 이제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는 자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2100선이 무너지면 사실상 2050선까지 열어놔야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650선인가요? 650선까지는 지수를 열어놓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시장의 핵심주들,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다음에 주도주들 쪽으로 압축해서 매매하시는 것이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필호 부장님, 네. 약 좀 주시죠. 주식시장에 약이 없을까요? 저는 주식시장에 약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처방을 찾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20년 넘게 이 시장에 있는데요. 참 탈출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진짜 방송도 하기 싫고 오기도 싫었는데요. 또 이제 약속됐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싼 주식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대치매치 게임도 하고 있는데 저는 거의 사는 종목들을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사니까 큰 손해도 안 나고 있습니다. 저는 보면. 그래서 가장 주식시장의 약은 장기 투자밖에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봐가지고 싸단 주식, 그래 그 주식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장기 투자해가지고
내다보면 안 하고 장기 투자한 것이 주식시장의 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빠지는 날, 주가가 빠지는 날은 정말 기분마저도 더 다운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약은 있었네요. 세 분 모두 비슷하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식 공부를 더 하는 게 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시청자분들 또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기업은행인데요. 네네. 20%인데 14,100원에 샀어요. 네. 예, 예. 14,100원에 매수를 해주셨네요. 네, 네, 네. 네. 매수하신 이후에 수익이 나고 계시네요. 네, 그런데 네. 장이 안 좋아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그래서 네. 실적은 어떻게 또 해야 되나? 발표됐고. 네, 네. 뭐. 그 전에 샀거든요. 네, 네네. 어느 정도 또 주가도 올랐고. 그래서 네, 네. 수익 실현을 할지 더 보유할지. 예, 예. 네. 고민을 해주시네요. 예, 예. 매수하신 지는 오래되진 않으셨고요. 네, 얼마 되진 않았어요. 한 번 네. 사가지고 수익을 내고 팔고서 다시 내렸길래 또 샀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또 수익 구간에 들어가셨는데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은행 오늘 종가 보시죠. 기업은행 오늘 종가는 1.9% 하락 마감입니다. 15,450원에 마감됐는데요. 자, 오늘 세 분 분석 가운데 이슈 분석의 한 줄 평부터 듣겠습니다. 송필호 부장님. 네. 참 기업은행은 좋은 주식이죠. 은행주 중에서는 제가 보면 가장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기업은행을 작게 보자. 좀 그렇게 네, 작게 보가지고 좀 이번에 반등시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수익률 챙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기업은행을 최근에 공부를 해보니까요. 5월 초에 각 증권사에서 레포트 안 낸 증권사가 없습니다. 최근에 그 증권사 NL들이 기업은행에 대해서 레포트를 가장 많이 내가지고 최근에 국내 기관 투자 매수가 지금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그 흐름이 상당히 양호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짧게 보자는데 전고점 16,500원을 돌파하기가 좀 힘들어 보여요. 이 거래량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전고점 16,500원을 돌파하기가 힘들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한번 샀다가 또 물량이 나오면은 무섭게 나옵니다. 오늘 제가 대우증권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보면 기업은행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작게 보고 매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그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이슈부터 보면은 1분기 실적이 좋았죠. 1분기 실적이 가이던스보다 한 400억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각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이 가장 하는 일이 이제 순이자 마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출하고 예금하고 금리차를 이용해 가지고 그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거든요. 이 순이자 마진이 최근에 그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감소를 했는데 그래도 다른 시중은행보다 그 순이자 마진이 감소폭이 좀 적었고 최근에 그 수수료 이익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자회사 실적이 좋았고 그다음에 유가증권 평가이 그다음에 채권권 매각 이익에 따라서 1분기 좀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2분기 실적도 이제 그 대체로 양호하게 보이고 있는데 1분기에는 제가 보면은 본 영업의 이익보다는 그 일시적인 이익이 좀 많았기 때문에 2분기는 좀 실적이 감소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좀 최근에 이제 기업은행에 하면은 나오는 이야기가 정부 지급 매각이죠. 네. 금년 안에 정부 지분 매각을 한 4% 정도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날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 4% 정도면은 지금 기업은행 주식수가 2억 5천만 주거든요. 그러면 1,000만 주 정도거든요. 1,000만 주 정도인데 이 기업은행의 1,000만 주는 제가 보면 블록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매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국민연금 같은 데도 지금 현 시세에서 보면은 배당 수익률이 약 3%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 보면은 지분 매각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행의 또 장점이 그거죠. 다른 시중은행들은 최근에 그 기준금 금리 인하하고 안심전환 대출 때문에 그 순이자 마진이 크게 감소를 하고 있지만은 기업은행의 장점이 그거죠. 중소기업 위주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것도 다른 은행의 장점이지만은 이와 같이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 여건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정고점인 16,500원을 돌파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16,000원 이상 가면은 분할 매도 해가지고 수익률 챙기신 게 어쩌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가격 확인할게요. 네, 저는 이제 목표가를 16,500원 정도 잡았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4,800원 잡았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기관이 정말 왕창 샀다가 왕창 파는 경우들 종목별로 많이 보이죠, 요즘. 글쎄요, 네. 네,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예,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예. 네, 기본적 잘 분석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시청자님. 네네. 네, 이동훈 전문가님.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장기 투자하세요. 안 그러면은 단기로 보세요. 저는 장기 투자해도 되고요. 예. 그냥 좋다면 그냥 가져갈 수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뭐 지금 이제 금융주들이 그 이번 유동성 장세에서 초기에는 지금 소외가 좀 됐었죠. 예, 소외가 됐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기관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예, 물론 이제 오늘 조정이 약간 이제 지수가 뭐 워낙 빠졌으니까 조정은 나왔습니다만 사실 정권업종에 하락했던 원인이 지금 금융업종 쪽에는 호재로 인식이 됐던 겁니다. 지금 그 기준금리 인하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ADB 총회에서 나왔습니다만 사실 그 이번 금리 인하가 이제 완전히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예, 그 이후에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 시중금리가 조금씩 이제 올라왔었기 때문에 금융주들 쪽에 기관의 매수가 붙었다. 그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배당에 대한 확실한 정부 정책을 추종할 가능성이 있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네. 1분기는 4,870억 정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6%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2분기는 둔화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온기 영업이익을 본다라면은 2014년도에 1조 3,8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올해는 1조 4,700억 정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는 한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PBR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전년 실적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0.68배 정도니까 1배 미만이기 때문에 주가 수준 자체는 상당히 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 관점에서 본다라면은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자본 이익률도 전년도 대비보다는 이제 올해는 약간씩 높아질 것 같고 지금 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뭐 추이를 본다라면 한 작년도 한 10% 정도 나왔는데 뭐 올해도 그만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도 소폭이지만은 개선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PBR도 뭐 0.68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금리 상황에서 기업 대출이라는 이런 쪽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는 국면에서는 순이자 마진이 상당히 이제 개선될 수 있고 이익이 확대될 수 있다. 예, 그런 관점에서 기업은행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시장 흐름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지금 현주가 상단에 1차적으로 저항이 있습니다. 그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16,000원 정도로 봅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17,500원 정도까지 저는 목표가를 좀 보겠고요. 만약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이익을 좀 짧게 잡겠다라고 하면 저 역시도 16,000원 정도로 수정해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이익폭을 좀 넉넉하게 보고 여유를 가지고 좀 투자를 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17,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금융주 특히 이제 그 정권업종들 대우증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하락 국면을 보면서 아마 시청자님들도 그렇고 뭐 뜨끔했을 겁니다. 아, 기관 투자 저렇게 많이 팔다니. 그래서 로스컷 가격대는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내용인데 시청자님께서 지금 매수했던 가격대가 14,100원 선이죠.
네. 예, 100원 선인데 14,500원 선을 저는 익절 가격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14,500원 깨면은 뭐 그때는 무조건 매도로 대응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게 깨지 않는다라면은 중기적인 목표가 17,500원, 그 다음에 단기 목표가 16,000원, 예, 그렇게 제시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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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네. 그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는데 한 차례 정도. 어쨌든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뭐 연말이긴 하지만 가시화되면서 채권 금리가 시중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게 좀 추세가 될까요, 전문가님? 그게 뭐 지금 추세가 될지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 또 뭐 일시적으로 그럴지. 또 네. 만약에 이제 또 뭐 금리 인상 우려감 또 벗어나고 또 인하해야 동결한다 또 인상한다 이런 내용도 항상 바뀔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번 주말에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뭐 유럽 그리스 문제도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해결 조짐이 보이다가 IMF가 틀고 나오고 뭐 변수가 상당히 이제 많으니까 저는 지금은 일단 갖다 붙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추세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더 구가할 수 있겠다는 점과 또 손절가를 꼭 지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기본적 분석에서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네. 네, 잘하겠습니다. 네네. 차트도 한번 볼게요. 차트는 지금 밖에 나와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전화로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화 끊으시고 저희 방송 다시 보셔도 됩니다. 시청자님. 예, 네, 네. 네. 자, 차트 네.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예. 황윤석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한 줄 평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기업은행을 한 줄 평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금리가 뭐 인상되기 전에 은행주들로 들어오는 반짝 상승에서 단기 대응으로 하자. 뭐 이런 쪽으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증권주들이 폭락하고 은행주, 보험주들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완전 트렌드가 바뀐 거냐, 추세가 바뀐 거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단기적인 흐름의 변화지 이게 뭐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뭐 하는 총재가 계속 강조한 얘기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얘기한 거는 4월 수출이 지금 뭐 급격히 감소를 했고요. 국내 경기가 또 실물 경기가 또 살아나다가 위축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강력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제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금리 인하가 나온다고 하면 은행주들한테는 아무래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미국도 지금 무역 적자가 확대된 걸로 나오면서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가 될지 또는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의 상승은 역시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그 무차별 폭격, 매물 폭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매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봉 차트상으로 보니까 은행주들에 대해서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적인 분석으로 보면 아까 송 부장님이나 또는 그 김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역시 15,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또 하락폭도 커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일단 17,000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16,500원을 넘어가다가 뭐 헉헉거리기 시작한다라든지 거기서 밀린다, 매물이 나오면서 밀린다 그러면 거기서 매도하시는 게 좋겠고요. 밑으로는 일단 14,900원, 15,000원이 밀리면 일단 좀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하고 나오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시청자님 저희 의견 정리해 드릴게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업은행 보유해 주고 계시는 시청자 분이신데요. 전반적으로는 어떤 단기간의 시세가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해보자는 의견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두 분이 매도 의견 주셨고요. 이동근 전문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동근 전문가 목표 주가 17,500원, 손절가 14,500원, 송필호 부장 목표가 16,500원, 손절가 14,800원, 황윤석 전문가 목표 주가 17,000원, 손절가 14,900원 제시했습니다.